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벌써 한 1년 반 됐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좀 후회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후회하는 게. 근데 그 중에 5개만 대충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좀 후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저와 비슷한 조건으로 오는 분들, F2 비자로, 그러니까 배우자가 유학생이고 유학생의 배우자로 오는 비자. 그러니까 유학생 비자는 F1 비자고 그 배우자가 받는 비자는 F2거든요. 저와 같은 환경으로 오신 오려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물론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첫 번째로 저는 F2로 온 거 자체를 후회해요. F2 비자로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무조건 저는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 똑같이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유학을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도 유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 진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학위가 쓸모가 있건 없건 간에, 미국에 그냥 F2로 오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알바도 할 수 없고요. 심지어 스타벅스 알바생들 뭐 이런 거보다도 미국에서 신분 상태가 낮은 거예요. 신분이 낮은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돈 쓰고 생활하는 거밖에 할 수 없다. 돈 쓰는 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생산적인 일을 절대 못한다. 그래서 그냥 F2로 들어오지 말고 같이 F1을 신청해가지고, 유학생 비자는 학교 이제 어드미션만 있으면은 금방 나오거든요. 3-4개월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학을 오세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유학생들은 물론 학교 컨펌 받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알바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OPT라고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문과나 이런 유학생들은 1년간 그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템이라고 하죠. 보통 뭐 공대 전공들, 그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M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뭐 그걸 그냥 흔히 일컬어 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3년 동안 일할 수가 있어요. H1B라는 취업 비자 없이. 그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템을 중간에 쓸 수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꼭 졸업하고 나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또 논아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F2로 절대 오지 말자. F2로 오면은 정말 후회 막급입니다. 굉장히 우울해져요, 삶이. 저는 심지어 뭐 한국에서도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유통 사업도 하고 있어서 할 일이 있고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해집니다. 자존감이 정말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사업을 직원 2명한테 맡기고 왔었죠. 그리고 그 중 한 명한테 굉장히 많은 큰 권한을 줬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자기 일처럼 하지 않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돈을 날렸습니다. 돈을 많이 날리고, 사업도 약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 말쯤에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았었는데, 좀 더 두 번째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뭔가 여러분들이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사업체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미국에 오기 전에 그 구조를 정말 탄탄하게 만들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너무 올인하시는 건 안 되고요, 직원이. 아무리 같이 오래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과 책임과 권한을
한 돈이 좀 들더라도 월급을 더 주더라도 한 3명 정도한테 넣어놔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한테 올인돼 있으면은 그 한 사람한테 뭐 제가 휘둘렸다는 건 아니지만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는 사업을 컨트롤 하려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한국에서의 그 사업을 정말 잘 놓치고 싶지 않다면 미국에 와서도 그러면 정말 그 시스템을 탄탄하게 만들고 오셔야 되는, 시스템이란 건 결국에는 직원이거든요. 그 직원의 그 로열티, 충성도 같은 것도 잘 배분해가지고 정말 여우같이 계산해가지고 그 운영을 맡기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같이 그냥 무턱대고 한 사람한테 맡겼다가 그 한 사람이 뭐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2개 얘기했죠. 그리고 3번째는 제가 목표를 정하지 않은 거예요. 미국에서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제 F2 비자 신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지도 않고 뭘 할 수 있는지 그건 몰랐던 거죠. 정말 여기서 제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 맡겨놓고 그 사람들 명의로 같이 사업을 한 거죠. 물론 그 사람한테는 월급을 주면서 그랬는데, 미국은 제가 지금 영주권 신청 중에 있어서 그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미국은 굉장히 엄격해요. 뭐든. 그래서 제가 허튼 짓을 조금이라도 뭔가 오해받는 짓이라도 하거나 그러면은 영주권 자체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추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뭔가 해외에서 산다 그런 걸 가정했으면은 정확한 목표,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특히 뭐 일이 되겠죠. 비즈니스나 아니면 그 유학이 됐든 간에 공부가 됐든 간에 아무튼 영어를 배우는 게 되든 간에 그런 거에 그걸 확실히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분을 확실히 체크하고 그런 필요한 것들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알아보고 준비해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배우자가 유학 가고 싶다 해가지고 미국에 박사를 받으러 왔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박사 해도 되는데 사실 훨씬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었는데 더 훨씬 좋은 여건으로. 근데 와이프는 중국인이거든요. 근데 의대 정형외과 석사를 서울대에서 했어요.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박사를 받았어도 되는 건데 한국 의사면허 시험 보고 한국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 와서 쓸데없이 돈도 엄청 많이 쓰고, 지금 제가 3번째 얘기를 할게요. 오자마자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물론 이 차도 그렇고 필요해서 산 거긴 한데 굳이 이렇게 좋은 새 차를 살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것도 2대나 샀거든요. 그 2대만 해도 1억 5천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뭔가 투자금이나 다른 사업 용도로, 물론 사업 용도로 모아둔 돈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금방 까먹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속도로 쓰다가. 그래서 제가 소비를 멈춘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미국에서는 돈 워낙 비싸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비싸요. 한국의 한 2배, 3배는 기본적으로 비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돈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내가 버는 거는 지금 한국의 사업도 지금 약간 위기에 처해 있고, 한국 경기도 안 좋잖아요. 저희도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에 오너십도, 그 매니저도 지금 그만뒀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좀 위기예요, 위기. 그래서 초반에 돈을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냥 차도 어디 끼케야 한 2만 불짜리 2만 불짜리 중고차 정도면은 충분하거든요. 그것도
뭐 한 대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제가 너무 과하게 와이프를 위하는 마음에 너무 좋은 차를 샀고 제 차도 마찬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미국 오면은 막 여행도 엄청 다녔거든요. 저희 막 알래스카까지 갔다 왔는데 여행 한번 가면 뭐 한 2천만원 3천만원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약간의 그런 보상 심리가 있어요. 약간이 아니라 보상 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왔으니까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좋은 여건에서 살고 싶고 좋은 데도 많으니까 다 다녀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비가 진짜 솔직히 미국 와서 지금 거의 한 5억 가까이 쓴 것 같아요. 5억 가까이 쓴 것 같고 아니면 더 썼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결혼식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와서 결혼을 좀 늦게 했죠. 코로나 때문에 미루다가 이제 중국까지 가서 결혼식을 하고 왔죠.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중국 그 여자 쪽 부모님한테 돈을 현찰을 많이 꽂아 주셔야 돼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다 해서 지금 한 5억 넘게 썼어요. 불과 1년 반 만에. 제가 태어나서 1년 반 만에 사업적인 투자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많은 돈을 빠른 시기에 썼던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딱히 뭐 사치를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제품을 좋아하긴 하지만 제품을 계속해서 사고 또 중고로 팔아서 또 사고 뭐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제품을 많이 사더라도 그렇게 제한된 돈에서 사용을 했는데 미국 와서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래서 이제 슬슬 위기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돈이 줄어드는 게 확실히 막 보이다 보니까 위기감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사업도 잘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정신 차리기 시작한 거고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 처음 이제 이민처럼 오시는 분들, 유학이라 그래도 대부분 미국에 남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H1B 비자 스폰을 받고 취업해가지고 미국에서 일하면서 달러를 자기가 쓴 것만큼은 벌자라는 생각이 대부분 유학생들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학비만 해도 1년에 진짜 학비랑 뭐 생활비 하면 1억 쓰거든요. 진짜 1억. 그것도 뭐 대충 살아도 뭐 사치 안 하고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에 오시려는 분들한테 좀 신신당부 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흥청망청 쓰다가는 아마 저는 제가 번 돈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마 부모님 돈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 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지금 3개 얘기했나? 그리고 네 번째는 올라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왔고요. 사무실 굉장히 휑하죠? 지금 다 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무실도 월세가 한 15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경비 절감 차원에서 지금 줄이려고 이번 달까지만 계약이 마치 끝났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만 쓸 예정이에요. 지금 미국에 와서 후회하는 거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학생으로 오지 않은 거 F2가 아니라 F1으로 오지 않은 거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초반에 돈을 너무 많이 쓴 거 좀 전에 얘기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의 사업을 탄탄하게 준비해 놓고 오지 않은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목표를 세우지 않은 거 그리고 그 목표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오지 않은 거 이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오픈마인드로 미국 현지인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에 들어가서 한국인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않은 거 전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슈퍼마켓, 한국 슈퍼마켓 갔다가 거기서 교회도 추천 소개받았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 교회라는 게, 특히 한국인 커뮤니티에서의 교회라는 거는 이런 그런 기독교로서의 그런 의미도 당연히 갖고 있지만 동시에 커뮤니티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 커뮤니티 내에서 도움도 많이 주고받고 그리고 정보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오시면은 굳이 저처럼 이렇게 막 그 고집 부리면서 버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심지어 원래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무슨 반동 심리가 생겨가지고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도 얻고 도움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자존심, 미국에 왔으니까 한국 사람을 왜 만나자, 미국까지 와가지고, 예, 그런 생각이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그 미국인 현지인의 그런 사교 관계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인이든 현지인이든 뭐 가리지 않고, 이민자든 간에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야 됐다라는 걸 이렇게 총 5가지를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그 이민으로 오든 유학생으로 오든 간에 그 마음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민을 하려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유학생으로 왔다가 아예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한해 두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라는 말이 저는 하고 싶어요. 현지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한테, 또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그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그분들이랑 또 친하게 지내면서 한인 사회에서도 적응을 하고 미국 사회에서도 적응을 하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정말 당부드릴게요.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후회하는 이 5가지는 진짜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컨텐츠 만들려고 어그로 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후회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미국에 그 배우자가 유학 온다 그러면 너도 유학으로 와라. 반드시 너도 공부해라. 같이 공부해라.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글로벌 공댕이라는 유튜버를 제가 종종 채널을 보는데 고학력 백수가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배우자 그 뭐 서포트 배우자 내조 뭐 이런 거 하느니 그냥 고학력 백수가 되라. 그게 차라리 낫다라는데 극히 공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정말 돈 쓰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올 때 보통 한 10억, 많이 그 넉넉히 갖고 오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은 한 10억 갖고 오겠죠. 아니면은 5억 미만 갖고 오는 분들도 많아요. 평균적으로 제가 변호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한 3, 4억 정도 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민 온 사람들도. 예. 그래서 미국에서 돈을 버는 게 낫다라는 건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영주권을 취득을 하던가 아니면은 F1으로 와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약간씩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거나, 아시겠죠? 아니면은 E2 비자라고 소액 투자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E2 비자로 오면은 이제 여기서 한 20만 불에서 한 30만 불 정도 되는 한 4, 5억 정도 하는 사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바로 사업을 하면서 비자 이제 합법적으로 그걸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E2 비자의 장점은 뭐냐면, 말이 나온 김에 다 얘기를 해볼게요. E2 비자의 장점은 바로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워킹 퍼밋이 나와요. 워킹 퍼밋이. 그래서 와이프가 취업해가지고 만약에 영주권 스폰을 받게 된다. 일을 너무 잘해서. 와이프든 그게 남편이든 간에. 그러면은 여러분은 자동으로 영주권 취득이 된다라는 거죠. 예. 왜냐면 배우자 영주권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와요. 예. 아무튼 간에 그래서 E2 비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면은 뭐 미국에서도 물론 돌다리도 두드리고 해보긴 해야 되지만 기존 사업을 잘 인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예,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착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예, 정말 나중에 제가 이 다음 영상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영주권을 취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요. 아무튼 저는 정말 미국에 와서 좋은 것도 있어요. 정말 좋은 것들에 대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찍어보도록 하고요. 후회하는 거 5가지, 이거 진짜 큰 거거든요. 여러분도 꼭 이거 잘 보시고 꼭 준비를 탄탄하게 하셔서 미국에 들어와서 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